안녕하세요. 필사즉생입니다. 코비드-19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영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가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이 회사들은 코비드-19의 수혜를 입어 빅팜으로 성장할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 앞서 두 회사처럼 향후 빅팜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목전에 놓인 회사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회사 이름은 기어 바이오테크놀로지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은 일개 개미의 판단일 뿐 정답이 아닙니다. 주식 매수와 매도를 권하는 내용도 아니고 저의 확증 편향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회사 소개와 정보 공유 목적의 영상입니다. 특히 해당 기업은 임상 결과를 코앞에 두고 있어 섣불리 투자하기에 리스크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현재 주가 급등락이 심하게 이뤄지고 있고 기어 바이오테크놀로지 역시 공매도 전량이 많이 있는 종목이니만큼 주가 하락 가능성 역시 높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현재 비어는 감염병 질환을 타겟하는 회사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회사의 밸류를 높일 만한 임상 결과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비드-19 치료제뿐 아니라 B형 간염 치료제, HIV 백신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비어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은 듀얼 액션 항체 기술과 작은 간섭 RNA 기술, 그리고 T세포 백신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잠재적인 베스트 인 클래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다양한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는데요. 일단 코비드-19 상황에서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 일상을 마치고 2개의 3상 프로그램으로 들어갔고 빅팜인 GSK와 협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B형 간염의 기능적 치료를 위해 작은 간섭 RNA 후보물질들의 개념 증명을 완료하였고 계절 독감 백신의 일상을 완료를 통해 밸런스 쉿을 현저히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코비드-19 치료제를 승인받을 예정이고 그 외 B형 간염이나 독감 백신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에서 성과를 내어 수익을 내는 회사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을 보면 일단 크게 3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항체의약품, 작은 간섭 RNA, T셀 플랫폼이 있습니다. 항체의약품은 주로 코비드-19 치료제로 개발 중이고 GSK와 협력 중에 있으며 B형 간염 치료제는 작은 간섭 RNA의 대표 주자인 엘나일람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어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아무래도 코비드-19 항체 치료제인데요. 현재 백신들이 개발되고 일부 국가에서는 벌써 감염률을 줄이고는 있지만 코비드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아직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집단 면역에는 시간이 걸리고 백신 접종에 대해 여전히 주저하는 사람들도 많은 데다 바이러스가 변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역시 변종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50% 이상 더 강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CNBC 인터뷰에서 스캇 고틀립은 남아공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항체 치료제들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했었고 파우치 역시 남아공 변이가 코비드-19에 사용되는 단일 클론 항체 약물들에게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현재 비어와 GSK의 치료제인 비어 7831이 가장 기대받는 이유는 영국, 남아공 등 4가지 변이에도 활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나오긴 했지만 릴리나 다른 항체 치료제 후보들은 기대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왜 비어의 항체 치료제는 변이의 활성을 보일 수 있는 건지 보면 다른 항체 치료제와는 다른 듀얼 액션 항체이기 때문입니다. 비어 7831은 바이러스를 중화시켜 건강한 세포로 들어가서 바이러스를 막아주고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치료해줄 수 있어 지금까지 다른 항체 치료제가 영향을 주지 못한 환자에게도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 7831을 잠재적으로 코비드 항체 치료제의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근거는 기존 치료제와는 다른 듀얼 액션을 한다는 점, 폐의 생체 이용률을 높인다는 점, 반감기가 길다는 점, 저용량 정맥 주사가 가능하고 저항에 대한 장벽이 높다는 점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어 7831이 코비드-19 바이러스와 결합하는 부위는 코비드-19뿐 아니라 급성 중증 호흡기 증후군, 즉 사스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바이러스의 변이가 발생해도
효과를 유지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어 7831은 하이리스크 환자군을 대상으로 얼리 트리트먼트를 통해 입원율과 사망률 감소를 얼마나 감소시킬지를 보고 경증 및 중등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는 임상 등 두 가지의 3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1분기 내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감염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감염을 얼만큼 예방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3상을 2분기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최근 1, 2의 항체 치료제와 병용 임상도 시작했습니다. 비어가 아직 작은 회사이다 보니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파트너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오엔테크가 화이자와 협력하면서 모더나에 비해 훨씬 앞서 나갈 수 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비어는 글로벌 비타민 GSK와 콜라보를 통해 상업화하는 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백신 캐파에서 보듯이 생산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생산은 한국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담당합니다. 유통과 판매는 GSK에서 담당하게 되고요. 비어는 2021년에 예상되는 카탈리스트들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습니다. 코비드-19 치료제가 역시 메인이고 요즘 핫한 RNA 치료제 역시 단독 임상 및 여러 병용 임상 시험 결과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독감 백신과 HIV 백신 데이터가 연내 공개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비어가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바이오엔테크나 모더나가 코비드 백신으로 앞서 나갔지만 코비드 이외의 플랫폼은 임상 초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반해 비어의 경우에는 현재 이상 중인 파이프라인이 많기 때문에 코비드 치료제가 성공을 한다면 앞선 두 회사 못지않게 주목받는 기업으로 우뚝 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어와 GSK의 코비드 치료제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앞날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자면 현재 개발 중인 치료제 중에서 가장 기대할 만한 치료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성공한다면 아마도 주가에 영향을 받을 주식들이 있을 것 같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어 보이고 셀트리온에게는 다소 악재가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셀트리온은 워낙 탄탄한 회사라 큰 영향은 받진 않을 것 같네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